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처음이야의 첫 진행을 맡은 저는 이즘의 아나운서 민지연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어요. 22대 광주 동남갑의 국회의원이시자 원내대표 직무대행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진욱입니다. 먼저 이 자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모든 처음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정진욱 의원님만의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는데요. 그럼 먼저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소개를 제가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1964년 10월 20일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도장리 출생, 광주 금호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시자 1983년 MBC 장학퀴즈 1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과회장 출신,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교보문고 임원에서 한국경제TV 스타북스라는 프로그램의 앵커도 맡으시다가 2011년에 정계에 입문하시면서 시민통합당, 민주통합당,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재명 후보 대변인 시절을 거쳐 올해 22대 광주 남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하네요. 약 2배속 정도 되네요. 듣고 있으니까. 예. 먼저 이번 영상의 주제가 처음인 만큼 예. 정진욱 국회의원님의 정치인으로서 처음이었던 시절에 대해 처음으로 경험하셨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2011년에 정계에 처음 입문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옆반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교사 시험을 보러 가시는 그 대체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교실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방에서 이 교실에서 얼마든지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제 착각인지 모르는데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나도 대통령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제 아버님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큰 분이었어요. 실제로 시골의 어떤 그 지방의회에서 의원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사실 좋았던 순간들도 많으셨겠지만 힘들고 뭔가 지쳤던 그런 어려웠던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또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들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제가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으로 보면 한 13년 이 정도 걸렸어요. 13년 동안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모든 정치 초년생이 겪는 어려움인데 저는 제 마음속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내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떨어지면서도 한 번도 제가 국회의원이 안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될 거야. 그러면서 정말 안 된다면 될 때까지 해보자. 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또 국민과 함께 일한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진실함 이런 것들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때 의원님만의 멘토가 또 있었을까요? 예, 저한테 지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아버님이셨고요. 아버님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버님처럼 살자. 아버님이 최고의 멘토셨고 또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그 수행 대변인을 다른 사람하고 달리 3번이나 했고 대변인만 한 걸로 하면 4번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재명 대표님께서 후보로서 연설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연설하는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또 지금 제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 친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정치를 하는 그런 어떤 정성스러운 모습, 열정적인 모습, 또 보통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을 배워간 거. 그 얼른 생각하니까 한 3분 정도가 저의 멘토였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이렇게 사회 대학생으로서 멘토가 필요한 순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 실패하는 순간 그리고 어렸던 순간에 이 의원님의 마음가짐이 저의 뭔가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원님을 멘토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의원님을 멘토라고 좀 칭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은 멘토님과 함께하는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토하고 게임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치에는 게임 이즘마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옆에는 정진욱 의원님 대 우리 이즘 아나운서들의 지지율 싸움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그럼 게임 설명 먼저 듣고 오시죠. 네, 그럼 누가 더 높은 지지율을 가져갈지 게임 스타트! 해볼까요? 예. 네, 그럼 저는 정진욱 의원님 옆에 가서 게임 진행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의원님부터 주사위 굴려주세요. 6. 6이 나왔어요. 6.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처음부터 보너스 타입인데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뽑아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예. 황금 열쇠. 황금 열쇠, 네, 뽑으셨습니다. 속담 이어 말하기. 속담 이어 말하기. 말하기 중, 저 카드 주시면. 예. 제가 그러면 질문 내드릴게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아, 네,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점 얻으셨고요. 다음은 이즘 아나운서들의 차례입니다. 제가 먼저 불려보겠습니다. 5. 네, 5. 이즘 단독 사회 문제입니다. 하나 뽑아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공공형 피해자는 공공형 피해자 가운데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는 지난해 기준 37%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가 가장 취약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무엇일까요? 1번 기관 사칭형, 2번 대출 사기형, 3번 납치 빙자형, 4번 메신저 피싱형, 5번 몽캠 피싱형입니다. 아닌 거 말하는 건가요? 가장 가장 취약한 거죠. 취약한 거. 예. 네,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약간 몽캠 쪽이 약간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제 또래 친구들도 그거 피해를 좀 많이 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그렇구나. 네, 몽캠 피싱형.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기관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1번이 그러면 저희끼리 한번 잠깐 잠깐. 이상희 타임?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답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해주세요. 예. 네. 저희가 내린 결론은 1번 기관 1번. 사칭형입니다. 네, 기관 사칭형 정답입니다. 오, 역시. 네, 현재 의원님보다 우리 이즘 아나운서들이 1점 앞서고 있습니다. 예. 다음 2대 1인가요? 네, 2대1입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주사위 그려주세요. 예. 6.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보너스 보너스 타임이에요. 타임이네요. 이번에는 정치 좀 문제 네, 한번. 높은 점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인만큼 정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 보이십니다. 가장 먼저 다루고 싶었던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회 양극화였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양극화 중에서도 어떤 소득 격차의 양극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의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뭐냐면 임금에서의 격차인 거예요. 뭐냐면 대기업을 들어간 사람과 중소기업을 들어간 사람이 예전에는 약 한 80% 정도의 차이밖에, 그러니까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절반이에요, 급여가.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가가 그냥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거의 같은 노동을 하는데 외국은 이렇게 큰 차이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으로 하는 거나 힘든 일이면 오히려 더 급여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임금에서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하는 거다 해서 앞으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예, 양극화 현상. 예, 답은 양극화 현상.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점 드리도록 할게요. 오, 네, 현재 스코어는 의원님 20%대 우리 이재만 아나운서들 6%예요. 다음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그럼 다음은 이재만 아나운서들 주사위 불려주세요. 자,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예. 다음 나왔습니다. 예. 하나, 아, 둘, 잘 안 셋, 나오는 넷, 2가 나오네요. 다섯, 네, 청문회 예, 보겠습니다. 정문에. 네, 질문 나갑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을 할인 및 페이백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OX 퀴즈 문제. 청년의 할인 적립률은 40%다? 10%까지는 높지 너무 않나요? 높은데. X로. X? 네, 하나, 둘, 셋. X. X입니다. 네, 오, 정답 X. 맞습니다. 오. 그렇다면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적립일까요? 제 생각에는 30%. 30%. 30% 정답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쯤 3% 더 추가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의원님 다음 주사위 굴려주세요. 또 6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역. 또 보너스 타임입니다. 자, 하나를 골라주세요. 아, 그럴까요? 이즘 단독? 이거 추천. 아, 그럴까요? 이거 한번 네, 해보시면 아, 예, 그럼 안에서, 예, 네. 예. 아, 쉬운 거 고르셨어요. 아, 그래? 퀴즈 줄임말 퀴즈. 타임입니다. 예. 하지만 의원님께서 맞추실 수 있을지 제가 문제 내보도록 할게요. 줄임말 퀴즈입니다. 버카충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버카충입니다. 가충.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충자가 들어가니까 안 그러니까. 좋은 거. 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뭘 하는데 안 좋은 사람인데. 찬스도 있거든요. 예, 찬스. 찬스. 그럼 보좌관님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아, 예, 보자, 우리, 예, 박상현 비서관. 예, 앞에 것만 조금만 알려주시죠. 사실 조금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 대중교통 타실 때 꼭 예, 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버스 카드인데. 맨 버스 카드만 사용하는 사람? 그런 건가요? 아닌가? 비슷한데 어. 충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고? 나쁜 뜻이 아닙니다. 버스 카드를 이용하려면은 이제 이 행위를 해야 합니다. 줄임말이거든요. 거의 다 주셨어요, 지금. 카충. 그러니까 버스 카드.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아, 그거구나. 미안합니다. 예, 버스 카드 충전. 맞나요? 네, 정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30%로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완전 부끄럽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즘 아나운서들의 순서입니다. 4점.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즘 단독 사회 문제예요. OX 퀴즈 문제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OX일까요? 이건 네, 오인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현재 의원님 30%, 아. 아직 9%예요, 이진들. 9%. 야, 많이 쫓아왔네요. 진짜 2%에서. 네. 예, 금방 쫓아가 있습니다. 예. 네, 청문회 문제 받았습니다. 질문 읽어드릴게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들을 헷갈려하는 청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진욱 의원께서 간단하게 1분간 핵심 요약 부탁드립니다. 예.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왼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좀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측면이 많아서 우파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는 나왔고요. 진보와 보수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쪽을 진보라고 그러고요.
보수는 마찬가지로 뭐 우파하고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떤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보는 대개 좌파인 경우가 많고요. 보수는 대개 우파인 경우가 많지만 그 두 개념이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약간 헷갈렸던 부분들을 의원님 덕분에 잘 알게 되었으니 점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우리 이즘 아나운서들 주사위 굴려주세요. 네, 굴리겠습니다. 2 나왔습니다. 2칸, 네. 황금 열쇠, 청문회. 또 청문회 문제네요. 하나 카드 뽑아서 저에게 주세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20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50, 60대 투표율은 약 80%인 반면 2030 세대는 약 65%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은 청년들이 마치 정치에 무관심해 보인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정치의 어떤 부분이 청년들의 관심도를 낮추는지 혹은 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걸까요? 제 생각은 약간의 그런 세대의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 세대나 삼촌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친구들이 그냥 제 또래 친구들은 정치적으로 전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어서 그런 세대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저희 세대가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예, 저도 젊은이들이 왜 관심이 적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20년, 30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전혀 사회적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굉장히 사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고 일본은 침체를 겪을 거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게 맞았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이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른데 사회가 일자리가 없고 성장이 저성장에 멈추게 되면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관심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쫓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 힘든데 다른 데 신경 쓰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요. 결국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그냥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젊은이들은 관심을 안 갖냐 이러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리고 더 활력 있는 사회가 될 때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 가지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고개를 돌려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내 일자리가 있다. 이러면은 여유 있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우리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변도 돌아보게 되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해서 취미도 많이 하겠지만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팀 다 좋은 답변 주셨기 때문에 양쪽에 점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수 주지 마세요. 여기만 주세요. 현재 의원님 2칸만 가시면 1라운드 끝나셔서 네, 완주를 다 하셨는데요. 네, 주사위 한번 굴려주세요. 예, 이거 1번 나오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1번이니까. 네, 여러분 1번 사랑해 주세요. 진짜 이건 나왔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의원님의 다음 말은 이즘 단독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이즘 단독. 네. 네, 마지막 문제 읽어드릴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대학 졸업생 중 취직 직후부터 물가가 저렴하고 익숙한 대학 인근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뭘까요? 찬스 쓸 수 있나요? 찬스를 이미 써버렸나요? 아니면 저희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예, 저희한테 좀 지지율을 좀 주시면 그렇죠. 근데 지지율 저기 이 정도 이염이면 10%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아마 대학 주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동물이 좀 떠오르거든요. 호주에 있는 유명한 동물. 그러면 캥거루족 이런가요? 아니면은 네. 앞에 단어가 하나 더 그런데 아. 대학 주변이라는 그렇군요. 하시면 앞에 땡땡땡
캥거루 조. 아, 땡땡땡이 있나요? 네. 대학가 캥거루? 아닌가요? 지금 이거. 아, 그렇군요. 아, 어려웠어요. 예. 캠퍼스 캥거루죠. 저희는 10% 획득하는 걸로. 네, 현재 스코어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요. 현재 23%대 22%. 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이재만 아나운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재만 아나운서의 순서입니다. 드리겠습니다. 5점이 나왔어요. 황금 열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황금 열쇠 하나 뽑아주세요. 함께하는 게임 중. 자, 정치인 눈, 코, 입 대서 맞추기.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정치인분들 네, 이름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문제 나갑니다. 자, 누구일까요? 아시겠나요? 3초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 눈이 같은 사람인가요? 눈이 되게 짝눈처럼 생기셨는데 일단 남자분이 금방 알 것 이신 같은데. 같고, 눈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의원 같거든요. 눈, 코, 입이 동일한 인물인가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동일한 인물입니다. 눈이 이준석 의원 같으신가요? 네. 이준석. 눈, 코, 네, 이제 생각할 시간 잘 다 생각하세요. 드렸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눈만 같다고 다 같은 거 아닙니다. 3, 이준석 의원을 해볼까요? 2, 1. 정답은? 이준석 의원.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그럼 저희 의원님이 완주를 완료하셨으니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스코어는 26%대 23%로 자, 의원님이 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근데 정말 잘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젊은이들이 이기기를 바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지지율에서 질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정치인의 딜레마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게임 결과는 26%대 23%로 의원님이 최종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네, 한번 부끄럽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 약속드린 대로 영상 끝에 자기 PR 30초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초선 정치인이신 의원님께 사회 초년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 25세부터 만 40세 사이의 청년 정치인이 활동하기에 한국의 정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정치할 수 있거든요. 정치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순간 자기 지역구에 있는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 5천만 전체를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무엇보다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첫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을 때 국회 보좌진이라든가 또 국회 안에 인턴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정치적 훈련을 쌓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런 조건들 준비하고 또 어떤 정치적 경험을 쌓고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관계가 좋은 이런 사람이라면 정치인도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기자, 벤처업계, 인터넷 서점 창업, 앵커, 정치인 등 매우 다양한 직군에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읽어내셨는지 요즘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뜻하지 않게 기자가 됐고 또 뜻하지 않게 벤처 창업가가 되고 항상 인생이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인생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항상 두려운 거지만 그 변화된 환경에서 수처작주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수처, 자기가 가는 곳에서 작주, 주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가면 항상 내가 거기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손님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나중에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CEO가 되거든요. 그리고 손님처럼 있는 사람은 중간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주인처럼 살면 어떤 상황이든 다 자기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처럼 살아라 좋은 예.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예.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다면? 예, 저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AI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후 위기를 맞아서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분야인데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과정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환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의 어떤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광주에서 인재육성 아카데미라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나온 이후에도 그곳을 거쳐간 사람이 아마 5, 6천 명 될 거고요. 실제로 그곳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한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거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이라든가 또는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치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정치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기에 너무 멀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지금 청년들의 새로운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우리 또래들이 이런 일 못 하잖아요. 한 사회가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한테서 나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의 자산이고 우리 어른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또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하트 이렇게 하고 이즘 정진욱 파이팅 하고 끝낼까요? 그럴까요? 예. 자, 해볼게요. 예. 이즘 정진욱 파이팅! 자, 그럼 의원님의 자기 PR 30초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팍팍하고 힘든 저성장의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기후위기가 온 복합위기의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속에서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성심껏 섬기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